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일단 드릴 거부터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휴 이게 쌓여 있어. 그렇죠. 일단 오늘 테스트랑 그 다음에 또 워크북 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일단 테스트 먼저 뒤로 좀. 그다음에 이번에 테스트 제가 스테이플 안 하고 스테이플 연락이요? 스테이플 가져주세요. 시작 여기서. 그래? 종이 상태 좋다. 입에서 입으로 잘하고 안 보여. 그 워크북은 최대한 좀 간소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간소화를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양을 줄여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 더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영작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경우에는 제가 그 모든 문장을 다 영작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중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좀 주요 문장 있죠, 주요 문장. 그래서 주요 문장을 제가 좀 뽑아갖고 그 부분을 이제 좀 드릴게요. 뒤로. 그 주요 문장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 관련된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문적으로,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뭐 이런 문장들은 제가 뽑아갖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추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할 때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남은 거를 일단 처리해버리자. 몇 번 할 차례죠? 38번? 오케이. 번 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얘도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지문은요, 일단은 과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재가 과학. 그런데, 과학에 관련된 건데, 자, 이 과학에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 글의 그 구조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반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반전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 있냐? 그 Historians and Sociologists of Science 갖고 나오는데 네 번째 문장이거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반전이에요. 그냥 however는 없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내용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의 구성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용이 쭉 나오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은 반전이는 요 문장 자체가 주제가 되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여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문장은요. 이 지문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글이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는 첫 내용이 과학에서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시각적인 요소만큼이나 다른 감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른 감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다른 감각적 요소에서 가장 이제 강조한 게 청각이었어요. 청각. 특히 청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반전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전이 나오느냐? 그래도 여전히 시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글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꼬은 거예요. 그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꼬아서 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요.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3단계입니다. 3단계. 만약에 이 3단계가 없다면은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3단계가 있으니까 얘랑 얘가 둘 다 주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3단계, 이 세 번째 단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있음으로써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둘 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빈칸류 문제로 낼 때 내기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근데 이 글은요. 빈칸류로 내기도 좋지만 실제로는 순서나 삽입 쪽으로 내는 게 원래는 더 좋아요. 왜냐면은 얘 존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번째 존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을 뭐 문장 삽입으로 낸다든가 아니면은 글의 순서를 해갖고 하나, 둘, 세 덩어리로 나눠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기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38번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문장 삽입으로 나왔겠죠? 38번 문제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이 2번 시작 부분 있죠? 여기가 삽입으로 나왔어요. 여기 아까 히스토리안에서 나왔던 부분 있죠? 거기가 실제로 삽입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삽입 문제로 낸다면 여기 시작점이 아니라 저는 여기 시작점을 넣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쌤이라면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삽입으로 순서로 내기에도 여전히 좋은 녀석이고 아니면은 연결사 추론으로 내도 괜찮아요. 연결사 추론. 왜냐면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그리고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연결사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however가 있죠. however 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감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however 같은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뭘 쓰면 좋을까?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는 이런 거 쓰면 괜찮지 않을까 얘들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여전히 그래도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사 문제 출제하기도 되게 좋은 지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이제 어찌 보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 순서 아니면은 빈칸류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앞을 좀 끌게. If there is any field. 자 만약 어떤 분야가 있다면요. 어떤 분야냐? That is associated with thing. 그러니까 보는 것과 관련된 어떤 분야가 있답니다. Rather than with hearing.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좀 더 관련성이 깊은 어떤 분야가 있다면 it is science. 바로 그건 과학일 것이다. Scholars. 자 학자들은요. Who emphasize the visual bias in Western culture.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 시각적 편향을 강조하는 학자들. 시각적 편향이라고 뭡니까?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학자들은요. It point science. 그러니까 심지어 과학을 지적하기도 한답니다. As their favorite example.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시로서요. 시각에 편향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시로서 과학을 지적을 하겠죠. 그렇죠? 시각이 중요한데 그 시각이 중요한 분야가 특히나 과학이다. 이걸 말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가 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 당위성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Because doing research. 자, 연구를 하는 게 seems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인대요. 뭐가 없다면요? Using images, graphs, and 여기서 diagrams. 그러니까 이미지나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도표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 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즉, 이 얘들이 뭡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시각적 요소의 예시들이 되는 거죠.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는 연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is interview. 그들의 견해에서는 a visual endeavor라는 거야. 시각적 노력이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her excellence라고 나와 있죠. 매우 뛰어난. 그래서 매우 뛰어난 시각적 노력의 어떤 그런 결과물. 그게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뭡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다를 말하는 거죠. 과학에서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러니까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시점 전환.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however 쓰기 좋습니다. however. 원문에는 없지만 however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학자들과 이제 사회학자들이랍니다. 과학의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요, have recently corrected this claim. 이러한 주장을 정정했대요. 바로 잡았답니다. By showing 보여줌으로써. 뭘 보여줬어? 네모 가로를 보여줌으로써. How senses other than seeing, including listening. 그러니까 듣는 것을 포함해서 보는 것 이외의 감각들. 그랬어요? 보는 것 외의 다른 감각들이 have been significant. 역시나 중요하다고요. I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요. Notable in the laboratory.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의 notable이니까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뭐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감각들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구나라고 말하는 거니까 however를 쓴 거, however를 쓰면은 적절하겠죠. 됐어요? 시점이 바뀌었고요. 이어서 they stress. 여기서의 stress는 동사로서 강조하다 이 뜻입니다. emphasize와 같은 뜻이에요. 그들은 강조합니다. 대절 이하를. scientific work. 과학적 연구가 involves. 포함한답니다. more than visual observation. 그러니까 시각적 관찰 그 이상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한답니다. 즉 과학적 연구는 시각적인 게 다가 아니다. 당연히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감각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 말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각은 안 중요하고 다른 게 더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시각은 여전히 중요해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각은 여전히 중요한데 딴 애들도 중요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알겠지? The introduction of measurement devices. 측정 기기의 도입은요. 어떤 측정 기기냐? That merely seem to require. 여기서의 seem은 우리 수일치만 좀 주의하면 수일치 주의. 선행사가 device이제요. devices.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썼습니다. 그저 뭐처럼 보이냐? Seem to require the weighing of results. 여기서 어떤 이 결과의 값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어떤 결과의 값을 아니면 판독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저 보일 뿐인 이 측정 도구의 도입은요. 그래서 as a thing, 즉 따라서 보는 거죠, 보는 거. 여기서 이 측정 이 결과값을 그냥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nd the th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측정 도구의 도입은요 has a rule out 했답니다. 자, rule out 하면은요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제시키지 않았답니다. The deployment of the scientists' other senses.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의 다른 감각의 deployment, 사용을 배제시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어떤 과학적 실험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그 결과값을 보는 거에 치중을 하니까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니까 다른 거, 뭐 청각적이라든가 다른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다? 그 측정기기가 도입됐다고 해서 다른 감각을 배제시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전히 다른 감각을 활용하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도 그런데요.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공대 생활을 해봤잖아요. 어떤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몰라도 돼요. 있는데 그 이제 파형 측정기예요. 파형 측정기. 여러분 그 사인 파, 코사인 파 이런 건 알아? 미안해 넘어갈게. 미안해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왜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막 드라마에서 막 이제 그 환자들 나오면은 막 비상해서 빨리 막 이렇게 막 데려간 다음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심장 쪽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띠띠띠띠띠띠띠 뒤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드라마 장면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파형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전자장비를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 중에 하나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어떤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 파형을 보여주는데 이제 좀 최신 버전의 오실로스코프는 뭔가 이제 여기에서 뭐 쇼트가 난다든가 어쨌든가 뭔가 이 회로가 좀 뭔가 잘못돼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비품으로 알려줘요. 소리로 삐삐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가 당연히 메인이 되지만 이 청각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on the contrary라는 그런 연결사가 나왔지만 근데 여기에서 시점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On the contrary, 자, 도리어 scientific work in experimental setting. 자, 그러면 실험 환경에서의 과학적 연구는요, 흔히 call for 한답니다. 이제 필요로 한대요. bodily skills, 그러니까 신체 능력을 포함한다는 건데, one of which하고 나왔는데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one of them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는 is listening,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청각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서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however 보이세요? however.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however를 썼네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however 대신에 nevertheless를 쓰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he role of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의 세계는 여전히 어떻다? considers, 여긴답니다. listening, 듣는 것을 less objective and transferable, 그러니까 덜 객관적인 입구로 여긴답니다. into knowledge production than thing,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지식의 생산으로의 그런 덜 객관적인 입구로 본대요. 덜 객관적인 입구로 본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실험 결과는 항상 뭔가 실험이라는 거는 공명정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청각적인 건 아무래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시각적인 요소에 비해서는 아직 덜 객관적인 요소다. 덜 중요하다요. 쉽게 말하면.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3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3단계. 되셨죠? 처음에 뭐였어요? 과학에서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해. 하지만 다른 요소, 특히 청각적 요소도 꽤 중요해. 하지만 청각적 요소가 시각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냐?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시각적 요소가 과학 실험에서 메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마지막에 반전이 한번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자체를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삽입유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시점 전환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시점 전환이 또 마지막으로 일어나니까 그래 순서 문제로 내기에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지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변형으로 내기에는 너무 많아요. 변형으로 낼 요소가 너무 많아. 아까 말했다시피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내도 되고요. 삽입으로 또 내도 되고요. 순서로 내도 되고요. 대입파악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주제가 뭐라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으로 내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결국 이 글에서 주제는 뭡니까? 과학은 다른 감각, 특히 듣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는 것에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주제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전히 주제로 내기에도 괜찮고요. 요약으로 내기에도 괜찮아요.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흐름상 어색으로 내도 괜찮아요. 흐름상 어색으로 내면 또 학생들이 헷갈릴 거야. 왜냐면 내용이 막 중간에 두 번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청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학에서 뭐가 중요하다? 시각적인 요소가 일단 메인인데 청각적인 요소도 중요하긴 하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지만 메인은 시각적인 요소라는 거야. 알겠죠? 어떤 게 뭐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뭐야 씨.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됐죠? 자, 다음 내용 마지막 40번 가겠습니다. 40번. 40번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좀 내용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요, 교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교사.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교사의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 교사의 권위. 근데 이 교사의 권위의 어떤 역할을 말해야 되는 건데 이 교사의 권위가 학생들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사의 권위가 학생들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위축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해답으로 나오는 게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행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를 묻는 방식. 행해줘야.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문은 아니고 논설문이야. 논설문. 교사의 어떤 권위, 여기서 권위란 지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 권위. 교사의 지적 권위는요,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왜 이거도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갑자기 좀 찔리는데 죄송해요. 자, 아무튼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고요.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행해지래요. 이해를 묻는 방식이라는 게 아직 글을 읽기 전이라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됐으면 한번 너가 이해한 바를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건전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지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안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할게요. 위축 많이 시켰거든요. 위축을 많이 시켰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Bring a certain intellectual authority into classroom. 여기서 나와 있는 authority가 바로 권위죠, 권위. 지적 권위예요. 자, 어떤 특정한 지적 권위를 bringing, 들여오는 겁니다. 어디로? classroom으로, 교실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즉 선생님이 권위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은 does not lead to silence, 잠재울 필요가 없답니다. 침묵시키는 거죠, silence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잠재울 필요가 없대요. The more insecure voices, 더 불안정한 목소리를요. 누구의? Of the less confident students.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없는, 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의 더 불안정한 목소리를 잠재울 필요는 없다랍니다. 뭔 소리입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원래 좀 소심해. 막 뭐 이렇게 쌤이 막 질문해도 막 잘 못하거나 막 대답도 잘 안 하거나 막 이런 경우라고 한번 쳐봐. 근데 그 친구들은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권위적이야. 너 왜 이거 말도 못해? 너 왜 이것도 몰라? 막 이래. 그럼 애들이 당연히 더 자신감이 없어서 더 말을 못 하겠지. 그렇지? 그럼 아예 애들이 말을 안 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셨죠? 자, 이어서 보자면 correcting the students.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정하는 거는요. requires a high level of sensitivity.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심함을 필요로 한답니다. On the part of the teacher.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it does not mean. 그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학생들을 교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대절 이하인데요. 대절 이하 보자면 there is no need to correct. 그러니까 교정할 필요가 없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뭘 의미하는 거다? The correction should not lead. 그 교정이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구조를 다시 바꿀게요. 이 네모 가로가 끝까지 돼 있는데 정확하게 네모 가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모 가로는 없애주세요. 그래서 얘가 어떤 구조냐면 나데이버비예요. 나데이버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정은 이러하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은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정은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뭐로? To silencing the student. 그러니까 학생을 침묵하도록. 미안해. 그럼 이게 맞구나. 미안해. 이게 맞네요. 쏘리. 원래 게 맞아. 미안. 그러면은 교정이 학생들을 침묵시키는 것으로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한다. 이게 맞겠다. 뜻한다라고 해야겠네. 뜻한다. 나데이버비니까. 나데이버비는 여전히 맞아요. 여기에서 또 어법 주의할 게 있는데요. 사이런스입니다. 사이런스. 수부정사가 아니에요. lead to 뒤에 ing 남아있죠? 뭐 하는 것으로 이끌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바로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면 이 바로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잡는 건 필요해. 근데 이 바로잡는 거를 뭐야? 애들을 막 압박을 줘갖고 무슨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서 권위를 좀 활용해서 애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그게 교정을 하는 일이냐? 그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보자면 좀 어릴게요. The authoritarian form of correction. 권위적인 형태의 교정은 흔히 prompts, 유발한답니다. 뭐를? Even the very brightest of students.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brightest니까 굉장히 명석한, 밝은 거죠. 그러니까 명석한 그 학생이 뭐 하도록 유발해? To withdraw. 움츠러들게. 그러니까 위축되다라는 뜻이거든요. withdraw가. 그러니까 위축되게 유발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An uncomfortable situation. 불편한 상황으로부터요. 자, 여기서 let alone the students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let alone 하면은요, 뭐뭐는 고사하고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let이 뭐 사역동사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동사로 보지 말고요. let alone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는 고사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이 소리야. 너무나 당연하다. 됐어? 자, 그럼 뭐는 고사하고 those students. 그러한 학생들은 너무나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학생들? who are less secure. 덜 안정적인 학생들이겠죠. about their own intellectual potential. 그들 자신만의 지적 잠재력에 대해 덜 안정적인 그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똑똑한, 가장 똑똑한 학생들조차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지적 권위를요. 여기서 지적 권위라는 거는요, 아까 말했던 딱 그겁니다. 너 왜 이것도 몰라? 너 이거 말해봐. 몰라? 모르면 말하지 마. 봐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수업을. 그러면은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 진짜 잘하는 학생이어도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대답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 누가 막 대답을 하고 그러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학생들의 뭔가 그런 진정한 지적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수업 방향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동현 마스크 안 써. 나도 지금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뒤지라고. 지금 15 몰라. 죽여버려. 정신보다 더 나쁜 놈이야. 자, 볼게요. 그래서 all skills of willingness. 자, willingness, 이 willing 표현 나오면 투부정사랑 항상 세트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보통 be willing to 많이 쓰잖아. 기꺼이 뭐뭐 하다. 그래서 이 willingness,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마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얘를 꾸며준다 생각하면 돼. 그것은 또한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없애버린답니다. 어떤 마음이야? To entertain more risky interpretations. 그러니까 더 위험한, 더 모험적인 해석을 뭔가 entertain 해보려는, 그러니까 떠올려 보려는 그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왜 모험적인 해석을 없앤다는 걸까? 선생님이 학생들의 어떤 대답을 잘 들어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통은 신나서 얘기를 한다고. 신나서 선생님이 내 말을 인정해줬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아무 말이나 막 이제 막 집어 던져볼 수가 있겠죠. 즉 모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권위적인 게 없으면. 그렇지? 근데 권위적으로 딱딱딱하게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좀 닥쳐.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한다든가. 막 지적으로 너가 나보다 잘 알아? 너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 막 이러면서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누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누가 아무 말을 막 던지려고 하겠냐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당연히 없애버리겠지. 이해되죠? 이어서 instead of simply accepting an interpretation. 단순히 어떤 해석을 수용하는 것 대신에 just for the sak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그죠? 뭡니까? 표현의 자유만을 위해서요.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해서. 자, 그저 표현의 자유만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해석을 수용하는 것 대신에 it is most advisable. 자, advisable 하면은 advise는 이제 뭔가 충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충고해줄 만한, 뭐 권장할 만한 뭐 이런 뜻입니다. 가장 권장할 만한 겁니다. 투부정사 이해하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까지는 문제점을 말한 거야. 문제점.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점이었어. 뭐의 문제점? 지적 권위를 부리는 것의 문제점이었어.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돼. 뭐에 대한 거냐면 잘 봐. 결국 여기에서는 학생 교정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다면 좀 쉽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학생을 교정시킨다.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거는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태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 학생 교정을 중심으로 잡는다면 이에 대한 권위를 부리는 건 뭐였어? 이거는 문제점이라는 거야. 직접 권위를 부리는 건 문제점인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가장 권장될 만하다? To ask the student.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how he or she arrived at their interpretation.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에 그들이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해석 방식, 즉 질문을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해결책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학생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권위적인 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네거티브하다는 거야. 네거티브. 안 좋다는 거예요. 얘는 네거티브야. 마이너스라고. 근데 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파지티브라고 봐도 돼요. 파지티브.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시점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시점 전환.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좋은 얘기했잖아. 지적 권위를 부리니까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을 교정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질문을 해. 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즉 아이들의 생각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뭘 질문하는 거야? 그들이 그 해답에 닿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질문하는 거죠. 이유. 그렇죠? 이유를 질문을 하면은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어떤 이제 수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왜 좋은 데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까도 당위성이 나왔잖아. 직접 권위를 부리면 왜 안 좋은 건데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왜 좋은 건데에 대한 당위성도 나와야겠죠. 자, 그 당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This approach. 자, 이러한 접근은요. creates a community of thinkers.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who demonstrate. 보여준답니다. 그들이 보여준대요. 뭐를요? That what is at stake. 여기서 at stak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별주로 나와 있나? 별주로 안 나와 있네요. 그냥 해석을 써줄게요. at stake가 문제가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되는. 자, 그러면 what is at stake라는 것 자체 이 덩어리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대절의 주어. 대절 이하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대절의 주어가 what is at stake, 즉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is not a superiority, 어떤 우월성이 아니랍니다. 의견의 우월성이 아니래요. 뭐를 기반으로 한 based on 해갖고 assert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권위에 여기서 hierarchy는 이제 어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위계 질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위의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의견의 우월성이 아니라 realization, 어떤 실감 나는 거라는 거야. 실감. 어떤 실감이냐? That we belong together. 우리가 뭔가 함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실감이 나는 거죠. 어디에? In our investigating the matter in question. in question 하면은 당면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당면한, 그러니까 문제에 처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처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 함께 속해 있구나라는 그런 실감이 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에서 지금
구문문석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지금 목적격이라고 나왔는데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동격입니다. 동격. 잘못 나와 있어서. 왜냐면 belong은 일형식 동사예요. 원래 우리가 belong to라고 많이 그러죠. 뭐뭐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그냥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뒤에 전치사의 명사도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따라서 동격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this approach라고 나온 이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이 접근 방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접근 방식. 학생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야?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는 접근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접근법은 뭘 만들어내?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권위적이면 어떻게 돼? 생각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생각 자체를 내가 아예 묵살시켜버리는데? 내가 권위적으로 하는데? 네 생각 다 틀려. 내가 맞아. 아니라고?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같이 뭔가 토론을 하고 논의하고 상호작용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생각하는 집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걔들이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뭔가 문제에 처해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는요 지금 의역되는 게 위태로운 것이라고 나와 있죠. 위태로운 것.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이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이 그 어떤 말하는 사람의 서열에 기초한 어떤 의견의 우월성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죠.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이 이제 그 진술장 있죠, author. 그러니까 작가잖아 원래 뜻이 author가. 그러니까 그 작가 말하는 사람의 이제 그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권위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일 거 아니야. 이 여기 강의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내 의견 들어, 내 말이 맞아. 이게 내 말이 무조건 짱이야.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좀 처해 있는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 같이 한번 조사해 볼까? 라고 이렇게 좀 같이 뭔가 좀 섞여 있다. 우리는 함께다. 이런 좀 공동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약문인데 이제 실제 요약문입니다. 실제 요약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The teacher's intellectual authority. 그러니까 교사의 지적 권위는 should be exercised. 어떻게 된다? 뭔가 이제 발휘되어야 한답니다. carefully, 조심스럽게요. 뭐 없이 making individual students withdraw. 이 부분이 실제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을 위축되는 거니까 PP형 쓴 거예요. 아시겠죠? 위축되게 만들지 않은 채로 조심스럽게 발휘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that encourages them 그들을, 즉 학생들을 뭐 하도록 to share their own understanding 그들 자신만의 이해하는 바를 공유하게 장려하는 방식으로 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링크는 understand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썼어요.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해석이 헷갈릴 만한 게 사실은 아까 위에 있는 at stake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으로 해석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at stake를요 문제가 되는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부분을요 성패가 달린 것을 여러 해석해보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의역도 안 맞아요. 이게 뭐 위태로운 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고 성패가 달린 것은 성패라는 건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결국 뭐다? 우월성이 아니라 실감이다.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술자의, 그러니까 작가의 말하는 사람의 어떤 위계 질서, 서열을 기반으로 한 우월성이 아니라 견해의 우월성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런 소속되어 있다라는 실감. 이게 이거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공 실패는 뭘 말하는 건데요? 학생 교정. 학생 교정이겠죠. 학생 교정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바로 얘가 아니라 얘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요약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뭐야? 벌써 2시 50분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이제 어퍼 포인트 위주로 제가 찝어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부터 다시 보면서요. 그 어퍼 포인트를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낼 만한 거 그리고 서술형으로 낼 만한 거 이렇게 나눠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